다음으로 벡터의 연산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더하기가 있죠. 합입니다. 합. 그 다음에 차가 있죠. 합차.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는데 벡터에서는 우리가 나누기는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연산이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것이 합, 차, 그 다음에 곱이 있는데 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이 있어요. 뭐냐면 스칼라 곱은 계산 결과가 즉 벡터를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하는 것은 벡터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스칼라 즉 크기로만 나오면은 스칼라 곱이라고 곱한 결과가 벡터로 나오면 이것을 벡터 곱이라고 해요. 스칼라 곱을 우리가 내적이라 하고요. 벡터 곱을 외적이라고 합니다. 외적.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합니다. 연산, 합, 차, 내적, 스칼라 곱, 외적, 벡터 곱. 우리가 연산의 결과가 스칼라인지 혹은 벡터인지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이런 것도 한번 구분을 해주시고 그럼 먼저 벡터의 합 봅니다. 합. 이렇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벡터가 있어. A 벡터가 있고 이러한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뭐다? A와 B의 합이 됩니다. 합. 네. 합인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요. B에다가 이게 B죠. B에다가 A를 합해도 지금 이렇게 됩니다. 얘하고 얘하고 같죠? 즉 A 더하기 B 하거나 혹은 B 더하기 A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합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합은 그냥 두 벡터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공식도 아니고 방법이요. A란 벡터가 AX I 플러스 AY J입니다. 우리가 뭐 3차원 벡터 직각좌표로 하면은 복잡하니까 지금 직교좌표계 2차원 벡터로 풀어볼게요. B란 벡터는 BXI 플러스 BYJ예요. BYJ. 그러면 벡터 A와 벡터 B를 합한 것은 같은 성분끼리 하면 됩니다. I 성분에서 AX 플러스 BXI 그 다음에 J 성분끼리 AY 플러스 BY의 J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공식 외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벡터 A는 3i 플러스 4j 벡터 B는 5i 플러스 6j 얼마? A 플러스 B 하면 I 얼마? 3 플러스 5i J 얼마? 4 플러스 6j 이렇게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 외워서 하지 마시고 풀이하는 방법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벡터의 차입니다. 차는 합으로 만들어서 풀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러한 벡터 A가 있습니다. 벡터 A가 있어요. A란 벡터가 있고 얘가 B란 벡터가 있습니다. 합을 하면은 A 플러스 B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차는 뭘까요? 차는 똑같아요. 보세요. A 마이너스 B를 하면은
얘가 A죠. A입니다. 얘가 B니까 마이너스 B는 뭐예요? 마이너스 B는 얘 반대예요. 맞죠? 마이너스 B는 뭐다? 이게 마이너스 B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해?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죠. 즉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는 A란 벡터 플러스의 마이너스 B란 벡터 이렇게 계산돼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뭐예요? 이렇게 끝과 끝을 연결한 것처럼 A 마이너스 B는 뭐다?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그러면 공식으로 봅니다. A 벡터가 AXI 플러스 AYJ고요. B 벡터가 BXI 플러스 BYJ예요. 그러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 I는 I끼리 하는데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 어떻게 해요? A 벡터 얼마? AX 마이너스 BX I 플러스 AY 마이너스 BYJ 이것이 A 벡터와 B 벡터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빼면 됩니다. 근데 요거 뒷부분에 벡터를 응용할 때 자주 나오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A 벡터와 B 벡터의 차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B를 합니다. 이게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서도 요런 것을 응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벡터의 차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해주면 된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벡터의 차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다? 벡터의 곱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는 스칼라 곱인 내적, 벡터 곱인 외적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적은 1입니다. 1. 그 다음 외적은 회전, 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삼각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게 A고 얘가 B고 얘가 C입니다. 그리고 얘가 세타예요. 세타면 보세요. 삼각함수에서 A분의 B는 뭐다? A분의 B는 코사인 세타고 A분의 C는 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B는 뭐다? B는 A의 코세타. A는 뭐예요? 벡터의 크기죠. 벡터의 크기 A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C는 뭐다? A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 두 개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기억하신 상태에서 내적과 외적을 봅니다. 먼저 내적인데 내적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보세요. 두 벡터가 1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힘이 이렇게 있고 움직인 거리 R이 이렇게 있어요. R이. 그러면 1은 힘 곱하기 거리예요. 1은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R만큼 옮겨갔을 때 한 1은 그냥 힘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예, 다시 이 방향으로 힘을 줬고 이동 방향도 이 방향이다. 그러면 한 1은
같은 방향만 1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보세요. 내가 힘을 이렇게 줬어. 힘을 이렇게 줬어. 근데 거리 R이 이 방향이 이 방향. 그럼 이때도 1은 힘 곱하기 거리냐? 아니죠. 이때 1은 힘 곱하기 이 R의 어떤 성분? 이 R의 힘 방향 성분 요것. 전체 R 중에서 힘 방향의 거리만 1로 쳐주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한 것처럼 보세요. 이때 1은 힘 곱하기 뭐예요? 앞에 요거 보세요.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B성분이죠. 맞죠? 그러면 B는 A의 코사인 세타, 즉 얼마? F의 R의 코사인 성분이 됩니다. FR의 코사인 세타 성분, 이것이 한 1이란 거예요. 한 1. 예, 요렇게 해서 보세요. 코사인은 또 코사인 0도는 1이 되고 코사인 90도는 0이 됩니다. 그래서 1이란 것, 즉 내적이란 것은 여기 나와있지만 같은 성분, 힘과 거리가 같은 성분만 고려하는 거죠. 만약에 요 성분, 힘과 이것 거리의 이 성분, 수직 성분 90도, 이루는 각도가 90도입니다. 그러면 한 일이 얼마란 거예요? 힘은 이쪽으로 줬는데 이동은 위쪽으로 했다. 일이 아니에요, 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렇게 보세요. 내적은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요. 스칼라 곱인데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해주시면 여기 보세요. A란 벡터와 B란 벡터를 내적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있죠? 뭐다? 도트입니다. 도트.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한다를 이렇게 A 도트 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도트 B는 뭐라 그랬어요? F하고 R일 때 얘를 각각의 벡터로 봤을 때 얼마? F의 크기, 그 다음에 R의 크기, F의 크기니까 A의 크기, 그 다음에 B의 크기에 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것이 내적이 됩니다. 내적인데 말씀드렸지만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I와 I 성분, I와 I끼리는 I 같은 방향이고 각도가 0도죠. 따라서 이것은 1이죠. 1. I도 크기가 1, I도 크기가 1이니까 얘는 1이 됩니다. 1. 근데 I 도트 J를 하면 얘는 I와 J가 이루는 각도 몇 도요? 90도죠. I가 이루는 각도, J가 이루는 각도 90도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0이에요. 그래서 I 도트 J는 0이 된다. 이런 거예요. 하다 제가 내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1로서 판단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뭐다? 같은 성분. 볼게요. A란 벡터와 B란 벡터의 내적을 하면은 얼마? A의 크기와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A 코사인 세타 얘는 IJK 없죠. IJK 없습니다. 얘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결과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 내적을 우리가 스칼라 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벡터 A에도 IJK 성분, 벡터 B에도 IJK 성분이 있는데 내적을 했을 때 얼마? I 도트 I는 J 도트 J는 K 도트 K 같은
같은 성분끼리 2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같은 성분끼리는 1이 되는데 I.J는 J.K는 K.I는 반대로 J.I는 K.J는 I.K는 0이 되는 겁니다. 0이요. 중요한 거는 내적에서는 같은 성분끼리만 고려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성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계산 결과는 스칼라 크기만 존재하는 거죠. IJK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을 하는데 보세요. 벡터 A는 AXI, AYJ, AZK. 예. 그 다음에 내적 B는 BXI, BYJ, BZK라고 했을 때 보세요. 곱이에요.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AY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혀. 그 다음에 AZ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데 다 곱해볼 필요 없이 보세요. 같은 성분끼리 AXI와 BXI는 I.I니까 그 값이 존재를 하는데 AXI와 BYJ는 I.J는 0, I.K도 0. 그래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AXI와 BXI에서 AX, BX. 그 다음에 I.I에서 I.I는 뭐다? 1이죠. 그러면 I도 없어지는 겁니다. I 써주시면 안 돼요. I.I는 1이기 때문에 I 성분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AYJ도 어떻게 해요? AYJ도 뭐 J니까 I나 K는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AYJ와 BYJ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얼마? AY, BY. 예. J도 1이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AKZ도 나머지 다 없고 AZK도 BZK에서 AZ, BZ 이렇게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IJK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스칼라 크기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칼라 값이에요.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내적도 공식 외우시면 안 돼요. 예, 원리를 숙지해 주시면 공식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외적을 합니다. 외적은 계산 결과가 벡터라 그랬습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적은 회전하는 면적이라 그랬죠. 보세요. 이렇게 평행 사변항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그 평형사변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뭘까요? 직사각형과 똑같습니다. 직사각형과 똑같이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벡터 A가 있고 이러한 벡터 B가 있다고 했을 때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A 곱하기 B 아니죠.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요건 뭐라고 했어요? 요것은 세타로 하면 B의 코사인 세타고요. 요건 뭐다? B의 사인 세타인데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뭐다?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높이. 요거요. 요거. 즉 B의 사인 세타 값입니다. 사인 세타 값. 즉 외적을 구하면 외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란 벡터와 B란 벡터의 외적은 곱하기가 아니고 뭐 우리가 내적도 곱하기죠. 곱이죠.
그래서 얘를 곱하기라 하지 않고 크로스라고 합니다. 크로스. 곱하기라고 쓰기는 하지만은 크로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다? 뭐라 해요? A란 벡터의 크기와 B란 벡터의 크기하고 뭐다? B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제가 외적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면적이 아니고 회전하는 면적이라고 그랬죠. 회전하는 면적. 즉 면적만 구한다고 하면은 AB의 사인 세타. 그 여기는 방향이 없죠. 방향이 없습니다. 근데 회전하는 면적이라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A에서 B로 회전한다. 그럼 A에서 B로 회전하면 바람이 위쪽으로 발생하는 거죠. A에서 B로 회전하면 바람이 위쪽으로, B에서 A로 회전하면 바람이 아래쪽으로. 그 바람의 방향이 뭐다? 회전할 때 발생하는 그 벡터의 방향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냐면 N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N은 뭐냐면 얘는 법선 벡터. 즉 법선 수직 벡터예요. 수직 벡터. 뭐냐? 외정을 했을 때 그 크기는 A, B의 사인 세타가 크기입니다. 크기. 근데 방향은 뭐냐? A와 B, A 크로스 B를 하면은 그때 방향은 A에서 B를 하면은 A에서 B로 가면은 위쪽, AB의 위쪽. 즉 이렇게 A고 B고 이가 IJK죠. IJK라고 하면 I에서 J로 크로스를 하면 이렇게 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A에서 J로 외정할 때 그때 방향 어떻게? I에서 J로 하면 이렇게 이 방향. 그래서 이 방향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I와 J의 모두 수직한 법선 벡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은 내적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요거 빼고는 괜찮은데요. 요거 빼고는 괜찮은데 AB 사인 세타. 내적은 AB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AB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 방향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 근데 이 방향 뭐다? 두 벡터의 수직한 벡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법선 벡터 N은 나와 있죠. A에서 B로 회전시켰을 때 발생하는 회전 벡터의 진행 방향, 벡터의 진행 방향으로서 결국 중요한 것은 벡터 AB의 모두 수직한 벡터. 요거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보세요. 내적할 때는 I 도트 I는 J 도트 J는 K 도트 K는 1이었고 I 도트 J는 J 도트 K는 K 도트 I는 0이었습니다. 내적할 때는요. 외적할 때는 보세요. I 크로스 J는 J 크로스 이렇게 J 크로스 K는 K 크로스 I는 할 때 보세요. 요렇게 I J K I J K에서 다시 I J까지 써요. I J K I J. 그럼 보세요. I 크로스 J는 K. I 크로스 J는 K. J 크로스 K는 I. K 크로스 I는 J.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IJK에서 다시 IJK, IJ. 이렇게 하나 더 쓰고 순서 들어가면 됩니다. I 크로스 J는 K, J 크로스 K는 I, K 크로스 I는 J. 뭐 이렇게.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의미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행 방향인데 I에서 J로 회전하면은 K
방향으로. 근데 반대로 J에서 I로 회전하면 마이너스 K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J 크로스 I, K 크로스 J, 그 다음에 I 크로스 K가 있죠. 반대로입니다. 보세요. J 크로스 I 뭐요? J 크로스 I는 거꾸로 가죠. J 크로스 I는 K인데 얘는 K인데 거꾸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 다음에 I 크로스 K는 J인데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K 크로스 J도 I인데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I 크로스 J가 K가 된다. 그럼 나머지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좀 더 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행렬을 이용한 건데 내적보다 외적이 훨씬 더 복잡하죠. 보세요. 행렬을 이용해서 외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벡터 A가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외워주시고 외적에서 크로스 외워주시고 벡터 A가 AXI, AYJ, AZK가 됩니다. 벡터 B가 BXI, BYJ, BZK가 됩니다. 이때 벡터 A와 벡터 B를 크로스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3 곱하기 3 행렬인데 행렬에 대해서는 기초 수학에 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로 푸는 방법도 있고요. 뭐 손으로 푸셔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세요. 얘가 IJK가 공통이죠. IJK가 공통이니까 여기 메뉴에 IJK를 씁니다. 메뉴 IJK를 써요. 그 다음에 벡터 A 크로스 B니까 벡터 A 크로스 벡터 B니까 A를 먼저 위에 씁니다. 보세요. AX, AY, AZ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 크로스 B니까 벡터 B를 밑에 써요. BX, BY, BZ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요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뭘 하나 더 쓰는데 보세요. AX, BX, AX, AY 그 다음에 BX, BY를 여기 한 번 더 씁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하는데 보세요. I는 어떻게 하냐면 I를 할 때는 얘를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옆에 거 2개 있죠. I 밑에 있는 거 제외하고 옆에 거 2개 가지고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를 하면 돼요.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그럼 얼마? I는 얼마? AY BZ 마이너스 AZ BY. 그 다음에 J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J 밑에 있는 거 요거 빼고 옆에 2개 있죠? 요렇게 얘 2개 곱한 거에서 빼기 얘 2개 곱한 거. 그러면 J 밑에 있는 거 2개 빼고 여기 있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뺍니다. 얼마? AZ BX 마이너스 AX BZ. K는 어떻게 해요? K도 요거 빼고 어떻게? 얘 2개 곱해서 얘 2개 뺍니다. 얼마? K에 AX BY 마이너스 AY BX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벡터의 외적이 됩니다. 외적. 네. 공식은 복잡하죠. 이 공식 이걸 자체를
통째로 외우기는 어렵죠. 하나만 틀려도 틀리니까.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정석으로 부단히 그냥 줄줄 늘어서 써보시거나, 혹은 보통 시험에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푸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얘를 좀 연습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교재 문제를 좀 수록했습니다. 이게 이론만 하면은 좀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외적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벡터 A가 얼마? 2, 3, 마이너스 4죠. 2i 플러스 3j 마이너스 4k예요. 예. 2i 2, 3, 마이너스 4고요. 벡터 B가 3, 1, 2죠. 3i 플러스 j 플러스 2k입니다. 3, 1, 2k에서 내적부터 해봅니다. 내적은 일단 A 도트 B를 합니다. 같은 성분끼리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얼마? 얘하고 얘죠. 얼마? 2i 도트 3i 하면은 6이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J 하면 얼마예요? 3 곱하기 1하면 3이죠.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 하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하면은 1입니다. 그래서 내적은 스칼라 IJK 없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내적은 쉽죠.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적을 한번 봅니다. 뭐 내적은 그렇게 연습할 필요는 없고요. 벡터 A가 3, 마이너스 3, 2. 벡터 B가 4, 2, 마이너스 3이죠. 4, 2,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그랬어요? 벡터 A와 벡터 B를 외적을 한다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IJK 걔를 쓰고 벡터 A 크로스 B니까 A가 두 번째 오는 겁니다. 얼마? 3 마이너스 3이죠. 이고요. B는 4, 2 마이너스 3이에요. 4,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자 풀어야 돼. 어떻게 한다? 요것을 한 번 더 쓰다 그랬죠. 여기에 3, 4 마이너스 3에 2를 한 번 더 써요. 그러면 i는 어떻게? i는 요거 빼고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9 빼기 2 곱하기 2 하니까 4죠. i는 9 마이너스 4 플러스 j 합니다. j는 요거 빼고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죠. 얼마다? j는 2, 4, 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하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9 17이죠. 17 플러스 k에 얼마? k에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얼마? 6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 그럼 얼마야? 5y 플러스 17j 플러스 18k가 A 벡터와 B 벡터를 회전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외적과 내적에 대해서 뭐 일단 더하기 빼기는 합과 차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처음 보신 게 뭐냐면 내적과 외적인데 내적과 외적에서 기본 성질
뭐 내적은 i.i, j.j, k.k는 1, i.j, j.k, k.i는 0.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는 1이고 다른 성분끼리는 0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적에서는 뭐 두 벡터를 외적하면 A, B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방향은 두 벡터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I.J는 K, J.K는 I, 그 다음에 K.I는 J가 된다. 이런 것들 기본 성질과 행렬을 이용해서 두 벡터를 외적하는 방법 있죠. 이것을 뭐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절반 이상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는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자격증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하고의 차이예요. 내가 나중에 공부했다고 해서 먼저 공부한 사람보다 뒤처지고 이거 아니에요. 연습으로 따라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몇 번 연습해 주시면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 화면 자체 제가 썼지만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연습해 주시면 굉장히 반가운 화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